네, 제 얼굴이 나오네요. 이제 저 본업으로 돌아가서 저는 이제 국어 선생이고요. 네, 지금 학원에서 이제 고3 국어를 지금 담당하고 있는데 지금 고등학교 3학년, 2학년, 1학년 이제 국어 수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떤 분이 필요한지 좀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먼저 드리면 저는 현재 여기서 맡은 직책은 원장이고 국어 강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신 바와 같이 현재 대치에서도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월 달이 되면 이제 오전에는 대치를 갔다가 오후에는 여기를 왔다가 또 낮에는 또 대치를 갔다가 저녁엔 지금 여기로 오고 왔다 갔다 이제 생활을 시작해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이제 현재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학년은 어쨌든 고3을 이제 쭉 위주로 한다. 일단은 먼저 국어 과목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부터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제 수능 국어 어떻게 시작할까요? 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먼저 여기 표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올해 치러진 수능의 확정 등급 컷이에요. 일단 이제 이게 예비고1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왜 저 표가 저렇게 생겼는지부터 잘 이해가 안 되실 테니까 차근차근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고3 올라가는 친구도 어떤 거에 주의해야 될지 같이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지금 우리의 수능은 원점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몇 점을 맞았냐는 중요하지 않고 얘를 변환했을 때 몇 점이 되느냐가 중요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를테면 지금 여기 보시면 원점수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표준점수라는 게 있고 백분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냐면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이제 아이가 이제 시험을 봤습니다. 그럼 시험 성적을 이제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 시험 성적이 나오겠죠? 이걸 가지고 먼저 평균이라는 걸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의 평균은 몇 점이다. 그리고 그 평균을 기점으로 어떻게 펼쳐져 있는지 표준점수라는 걸 계산을 해요. 그래서 표준점수가 100점을 맞은, 여기서 이제 이 139점은 화법과 작문을 했을 때 139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언어와 매체를 100점 맞았을 때 139점이 나와요. 이것도 이따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했을 때 139점이 나오니까 올해 수능은 다 맞은 아이가 맞을 수 있는 최고점은 139점입니다. 139점. 여기서부터 점수를 139점, 138점, 130점 쭉 나열한 다음에 이걸 100분위 순으로 나누어서 상위 4%까지 점수를 딱 끊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준되는 점수가 131점이에요. 상위 4%까지가. 그러면 다시 바꿔 말씀드리면 아이가 수능 국어를 선택 과목을 뭘 봤던 간에 139, 138, 137 쭉쭉쭉쭉 131까지는 1등급. 그리고 130점이 나오면 2등급이 되는 거예요. 요렇게 끊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서 점수가 왜 요렇게 생겼냐. 이 131점은 수능 성적표에는 표준 점수만 실려 있어요. 이 수능 성적표에는 표준 점수만 나옵니다. 다시 바꿔 얘기하면 얘가 원점수를 몇 점 맞았냐는 그 성적표에 나오지 않아요. 왜냐면 원점수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가 90을 맞았냐 95를 맞았냐 93을 맞았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끊었는데 그러면 왜 범위가 생기냐 하면 이게 이제 국어만의 독특한 표준점수 채점 기준이 있어요. 자 보세요. 국어는 지금 현재 수능입니다. 현재 수능은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1번부터 34번까지는 독서가 17문제, 문학이 17문제 해서 모두 34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선택 과목은, 얘가 화법과 작문을 했느냐, 언어와 매체를 했느냐에 따라서 모두 11문제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점수로 놓으면 여기는 이 점수는 76점이 되고 점수를 계산을 하면 여기는 점수는 24점이 됩니다. 점수가 원점수 기준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100점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걸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게 이제 과목 간의 유불리를 없애기 위해서 언매를 선택했냐 화자를 선택했냐에 따라 점수 평균을 두 부류로 나눠서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나는 화작을 선택했어. 그러면 화작을 선택하면 공통 과목 76점은 전체 학생의 표준 점수를 표준 편차를 계산한 다음에 얘를 가지고 표준 점수를 내고요. 76점을 가지고. 그 다음에 화법과 작문을 내가 선택했으니까 이 선택한 건
전체를 하면 안 되잖아요. 언어 매체 고른 친구가 따로 있으니까. 그래서 화법과 작문을 고른 친구만 이 친구들 가지고 평균의 표준 편차를 다시 계산한 다음에 여기는 24점을 가지고 다시 계산한 다음에 이걸 여기 있는 이 화법과 작문을 고른 친구들의 이 공통 과목의 평균을 가중치로 집어넣어서 되게 복잡하죠? 그래서 원점수를 조정을 합니다. 이걸 조정 원점수라 그래요. 다시 한 번 더. 점수를 둘로 나눠내는 겁니다. 76점은 76점대로 표준 점수를 내고 선택 과목은 선택 과목대로 표준 점수를 따로 내는데 그 고른 친구들만 가지고 대신에 과목 간의 유불리를 없애기 위해서 화법과 작문을 친 아이들의 공통 과목의 평균을 과목 과중치란 걸 집어넣어서 다시 계산합니다. 그래서 요걸 더한 다음에 최종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최종 점수가. 복잡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러다 보니 얘가 어떤 과목을, 그러니까 공통 과목을 잘 봤냐 화법과 작문을 잘 봤냐에 따라서 똑같은 91점이라 하더라도 어떤 친구는 1등급이 나오고 어떤 친구는 2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왜? 표준 점수가 달라져서.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다시 한 번 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예비 고1 어머님들은 제가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여기는 이제 수능이 또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예비 고2, 고3은 지금 이 수능 체계에서 시험을 봐야 됩니다. 국어를. 그러면 이 과목이 중요하냐, 이 과목이냐,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 중에 어느 걸 잘 보면 더 좋을까요?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느 걸 더 잘 보는 게 좋습니까? 화법과 작문을 고르는 게 좋아요? 언어 매체를 고르는 게 좋아요? 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어쨌든 점수를 요거는 요거대로 따로 계산하고 얘는 얘대로 따로 계산해서 더해주는데 이때 얘는 그 화법과 작문을 고른 친구들의 평균을 가중치 점수로 넣는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자, 뒤로 넘어갈게요. 제가 여기 뒤에다가 요거 지금 중간 건 다 생략을 하고 중간 건 이제 다시 설명드릴 텐데 자, 지금 요겁니다. 요거. 잘 보시면 이게 화법과 작문 아까 24점이라 말씀드렸죠? 언어 매체도 24점입니다. 이제 예비 고1은 이 두 개가 모두 공통으로 들어가요, 이제. 그래서 또 바뀌어요. 바뀌는데 예비 고2와 예비 고3은 선택 과목을 선택해야 돼요. 그러면 어느 걸 선택하는 게 더 좋은가? 각각 유불리를 제가 다 적어 놨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목할 점, 지금 표준점수 얘기했으니까 얘가 표준점수에서 불리하다, 얘는 표준점수에 유리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제가 뒤에도 썼는데 특히 이제 예비고3 올라가는 이제 학부모 잘 들으셔야 돼요. 언어와 매체는 포인트가 언어예요. 문법. 국어 문법은 어렵죠. 그러니까 뭐 이제 의문의 변동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나오면 중세국어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총 11문제 중에 문법이 5문제가 들어갑니다. 매체가 6문제고요. 근데 매체는 별거 없어요. 그냥 블로그에 글을 어떻게 쓸래 뭐 이런 거예요. PPT는 어떻게 짜는 게 좋아 뭐 이런 거예요. 수능에 그런 게 나와요.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왜 이런 이모티콘을 보냈을까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얘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데 문법이 5문제가 들어가요. 그 문법 5문제를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 5문제를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예비고1 어머님들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는 공통이라서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문법 공부를 시키셔야 돼요. 1학년 때부터 차근차근. 고3 가서 힘들지 않으려면. 그런데 고2나 고3은 지금 해야 되거든요. 이거 엄매를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공부가 보통 인강 기준으로 총 20강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 안에. 보통 20강에서 많으면 30강 정도. 시간당 1시간이라 치면 대략 20시간에서 30시간의 인강을 듣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걸 뭐 하루에 20강 뭐 이틀에 걸쳐 30강을 다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복습도 하고 문제도 풀어보고 해야 되니까 하루에 한 강씩 들으면 개념을 돌리는 데만 한 달이 걸립니다. 한 달이 걸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치동에서 똑같이 설명해야 하고 그 다음에 또 저희 재종반 가서도 아이들한테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맨 먼저 저 선생님 선택 과목 저 뭐 할까요? 합법 할까요? 합작 할까요? 엄매 할까요? 물어보면 제가 맨 먼저 묻는 첫 번째 질문 너 수학 몇 등급이니? 이렇게 물어봐요. 왜? 갑자기 수학은? 아니 수학이 몇 등급이 중요해. 너 수학 몇 등급이야? 네, 저 수학 4등급인데요. 그럼 화작하라 그래요. 왜?
공부할 시간이 없거든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따 제가 뒤에다 말씀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엄매를 하려면 공부해야 될 시간이 있어야 돼요. 화법과 작문은 공부할 시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나중에 시험 때 내서 한 달 정도 몰아가지고 문제만 풀어봐도 비슷한 문제의 유형이 비슷한 내용이 계속 반복되니까 반복 학습이 돼요. 매회 하나하나 풀 때마다. 그래서 한 달, 두 달 바짝 하면 감 와요. 어떻게 풀어야 될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감이 옵니다. 그런데 엄매는 그게 안 돼요. 이게 뭐 푸는 시간이 좀 더 줄어들 것 같아서 이건 됐고요. 이게 그 과정을 맞추기 위해서 해야 될 공부의 시간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수학이 4등급 나오고 5등급 나온 친구들은 수학 공부하고 바쁜데 거기다 엄매까지 한다. 그럼 불가능합니다. 공부가. 그래서 얘가 공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주로 이 엄매를 선택하는 친구들이 특히 대치동에서는 수학 최상위권 친구들. 그냥 문제를 설렁설렁 몇 문제만 풀어도 1등급 나오고 2등급 나오는 친구들은 수학을 더 많이 빡세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매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머님도 아시고 저도 알고 학생들도 알지만 이과 상위권은 국어도 잘해요. 그러면 다시 이리로 갈게요. 점수 내는 거. 화법과 작문과 언어 매체를 할 때 이 점수에 공통 과목의 평균이 가중치로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면 아무래도 엄매한 친구들의 평균이 더 높겠죠. 잘하는 애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가중치를 더 많이 받아요. 점수의 가중치를. 그래서 여기 4점 차이 난다가 무슨 말이냐면, 자, 들어보세요. 아까 전에 점수 기억나시죠? 올해 수능 기준으로 다 맞은 139점이었어요. 그럼 제가 무슨 말씀드냐면 그건 엄매 기준이에요 말씀드렸던 건 화작을 다 맞으면 134점밖에 안 나와요. 화작은 다 맞아도 표준 점수가 100점이 안 나옵니다. 왜 재작년에 뉴스 기사에서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그 시대인재에서 왜 다 맞은 여학생보다 생명과학 2를 한 문제 틀린 친구가 표준 점수가 더 높았다. 그것도 점수가 한 15점 차이 나더라. 한 얘기 들으셨죠? 왜? 과목을 뭘 선택했냐에 따라서 난이도가 높으면 표준 점수를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선택을 그렇게 하니 엄매가 무조건 유리해지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화작을 다 맞은 친구와 엄매를 한두 문제 틀린 친구의 표준 점수는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각적으로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 우리 아이는 국어를 잘 못해. 그래서 90점 정도 맞았는데 화작을 선택했더니 2등급이야. 근데 옆을 딱 봤더니 엄매 90이면 1인데. 그래서 애들이 그 점수에 혹해서 엄매를 시작합니다. 뭣도 모르고. 근데 문제는 공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중도에 포기한 애들도 많죠. 그래서 이 엄매가. 그래서 제가 이걸 해야 되는 기준점을 그러면 이제 어떤 게 더 유리하냐. 이제 지금 점수를 지금 제가 내놨어요. 이거. 그러면 이제 아까 했던 말씀을 이제 숫자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는 이제 재작년 수능 결과입니다. 자, 보세요. 화법과 작문의 원점수는 92점이고요. 원점수. 틀렸더니 애가 어떻게 맞췄냐면 공통 과목에서 몇 문제를 틀렸어요. 원래 76점 맞아야 되는데 여기서 8점이 빠진 거죠. 선택 과목은 다 맞았어요. 화작은 다 맞아야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엄매 왔어요. 똑같이 원점수가 92점이에요. 그래서 공통 과목, 선택 과목을 똑같이 넣었더니 몇 점이 나오냐? 이 친구는 표준 점수가 123점이 나와서 2등급이 나왔고, 여기는 이 친구는 표준 점수, 아까 4점 차 난다 그랬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은 점수가 나와도. 그래서 얘는 1등급이 나옵니다. 그래서 엄매와 화작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4점 차이가 나고, 그 4점 때문에 똑같은 원점수를 맞아도 얘는 1이고 얘는 2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걸 선택하냐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진다. 어떤 과목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이건 국어만이 아니라 수학도 마찬가지고 탐구도 마찬가지예요. 절대평가인 영어는 아니지만, 영어는 그냥 90점만 맞으면 1등급이니까 절대평가인 영어는 아니지만, 사실은 예비고1 어머님들은 이게 뭐에 신경 써야 되냐면, 국어는 이제 공통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건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다 볼 거예요, 시험에서. 다 볼 거야 상관이 없는데, 선택 과목은 이렇게다. 아이가 뭘 선택했냐에 따라서 이렇게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회문화를 선택할 뭐 있잖아요. 왜 사회 과목 쭉 있고 뭐 과학 과목이 쭉 있죠. 어떤 과목을 선택하고 어떤 애들이 모이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발생한다. 이 표준 점수에. 왜냐하면 점수 계산이 그걸 친 아이들의 그 집단만 가지고 평균을 내기 때문에. 지금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컷만 맞추는 것만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데 내가 정시까지 바라본다면 다른 관점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다른 관점이 되냐? 자, 보세요. 이번에 점수 바꿔볼게요. 자, 똑같은 시험이었어요. 얘는 80점, 얘 80점. 원점수 똑같죠? 자, 공통 과목입니다. 아유, 이 친구는 선택 과목 하나 틀렸네요. 이 친구도 선택 과목 하나 틀렸습니다. 똑같은 점수를 넣었을 때 표준 점수가 몇 점이 나왔냐? 이 친구는 118점, 이 친구는 116점. 자,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상위권은 엄매가 표준 점수상 유리한 게 맞아요. 같은 점수면. 그런데 3등급 이하로 내려가면 또 바뀌어요. 어느 걸 더 잘 보고 더 잘 맞았냐에 따라서 똑같은 점수를 넣어도 화작이 2점 더 유리한 게 나와요. 무조건 화작이 불리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래요. 만일에 예를 들어서 얘가 국어가 6등급이에요. 5등급, 6등급이에요. 그러면 사실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5등급, 6등급이었던 친구가 마지막 수능날 가가지고 다 맞는다? 불가능하잖아요. 가능할 수 있어요. 가능성이 희박하다로 바꿀게요. 가능성이 희박하죠? 만약 1등급이 나온다! 그것도 좀 희박하죠. 사실 6등급 나온 친구가 제 생각에 한 3등급 정도 나오면 진짜 많이 올린 거잖아요, 점수를. 3등급 정도 올리면. 그거 진짜 어렵거든요, 등급 올리기가. 그러면 3등급 올린다고 봤을 때 이 친구 쓸데없이 그것 때문에 엄매할 게 아니라 화작을 해서 하는 게 맞아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재작년에 대치동에서 제가 서울대 의대를 정시로 보낸 여자애가 하나 있었어요. 이 친구가 처음 왔는데 3등급이었거든요. 선택 과목을 화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시험 봤는데 애가 잘 받아들이기도 하고 점수도 올라갈 것 같아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엄매를 안 한 건 후회 안 하니? 그랬더니 저는 엄매할 시간이 없어요. 왜? 저는 지금 수학이 많이 급해서 그 시간에 수학 공부를 더 하려고요. 그래, 알았어.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냐? 그 해 수능에서 국어를 다 맞았어요. 수학은 하나 틀렸어요. 그럼 서울대 의대 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화작을 했다고 해서 서울대를 못 가는 게 아니라 애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점수를 어떻게 내느냐에 달려있다. 그래서 국어는 이렇게 되니 이제 지금 고2, 고3 어머님들 잘 들으세요. 언어 매체는 이런 학생들이 선택하는 게 맞아요. 첫 번째, 나는 만점이나 1등급을 원한다. 그럼 엄매해야 돼요. 왜? 그래야 표준 점수상 유리하니까. 두 번째, 수학이 1등급이나 2등급이 나오면 한다. 그렇죠. 아까 공부 시간이 많으면 할 수 있는 거니까. 세 번째, 문법에 대한 이제 우리 아이는 3등급이 목표인데 수학도 4등급이 나와요. 그런데 문법에 대한 어려움은 없어요. 얘가 암기하는 걸 좋아해서 그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천적으로 말장난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화작은 말장난이라. 암기만 하면 잘 맞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하는 게 좋아요. 네 번째, 고3 내신으로 언어 매체를 하는 학생. 예를 들어 지금 우리 여기 평택 기준으로 놓으면 한광여고는 1학기 때 내내 내신으로 문법만 합니다. 유리하죠. 굳이 공부 안 해도 공부하게 되니까, 내신 해야 되니까. 대신에 반대로 한광고는 하면 안 돼요. 한광고는 안 합니다. 언어 매체를. 무조건 화법과 작문이에요, 여기는. 교과서로 나갑니다, 심지어. 수능 특강도 아니고. 예. 그 다음에 신한고는 유리합니다. 예, 신한고는 괜찮아요. 합니다. 하지만 평고는 안 해요. 평고는 안 합니다. 이름은 화법과 작문, 언어 매체라고 걸려있지만 그걸 하지 않아요, 고3은. 그래서 내신으로 언어 매체를 하면 내신도 공부할 겸 같이 할 수 있다. 제가 여기 5번째에 안 넣어놨어요. 언어 매체를 안 하면 영원히 후회될 것 같다. 그러면 시키셔야 돼요. 아이가 나 엄매 안 하면 나 왠지 재수할 것 같아. 그러면 시키셔야 됩니다. 고2, 고3입니다. 그럼 고1 어머님들 잘 들으세요. 고1은 이제 과목이 다 통합이 되죠. 교과목 이름도 바뀌어요. 화법과 작문, 언어 매체가 아니라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이렇게 바뀌어요. 교과서 제목이. 그러면서 모든 문제를 다 망라해서 들어갑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행 고1, 고2 어머님들은 애들 모의고사 앞에 화작문 다 들어가 있죠, 문제가. 지금 1, 2학년 때는 선택 과목이 아니니까요. 그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될 겁니다. 예비고1 어머님들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지금 이런 선택 고민하실 필요 없고 문법 하셔야 됩니다. 문법 하셔야 돼요. 특히나 지금 예비고1 어머님들은 이번 겨울방학 때 문법을 조금 잡고 가시는 게 좋을 겁니다. 예비고1 어머님들은. 왜 문법을 잡는 게 좋으냐? 일단 1학년 때 내신이 말이죠. 이제 교과서가 바뀌니까 정확히 어떤 부분을 시험에 낼지 학교도 모르고 저도 몰라요. 교과서를 받아본 건 받아서 검토를 했겠죠. 지금 교과서 선정을 해야 되니까. 근데 어떤 부분을 어떻게 시험에 낼지 아직도 감도 없을 텐데 무조건 확실한 건 고1 내신은 무조건 문학과 문법입니다. 이거 두 개밖에 안 해요. 교과서 단원이 무슨 단원이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문법과 문학입니다. 중간에 비문학 들어가 있다? 안 해요, 선생님들은. 특히 교과서 바뀌는 첫 해는 더더욱더 비문학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 연구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껏해봐 연구되어 있는 문학 지문이나 맨날 첫날 하고 있는 문법만 내신으로 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법을 해두셔야 수능도 유리하고 내신도 유리할 거라서 예비고1 어머님들은 무조건 문법 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이 시기에. 대신에 고2, 고3 올라가시는 어머님들은 굳이 이번 겨울방학 때 내가 엄매를 선택하지 않는 이상은 굳이 하실 필요는 없지만 만일에 엄매를 선택한다. 고2 어머님들은 지금 당장 급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고3 어머님들은 지금 이번 방학 때 엄매를 하긴 해야 되겠죠. 그죠? 안 할 수는 없으니까요. 학기들 하면 더 못하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그럼 최근 수능이 이제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작년에 이제 교육부에서 발표를 했죠.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뭐 수능이 어렵네, 쉽네. 이제 대통령이죠. 아직까지는 아직까지 지금 현재 이 순간까지 대통령이신 분께서 경로를 하셔가지고 작년에 좀 뻥지긴 했는데 이제 어쨌든 교육업을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중간에 흔들어 버리는 거 싫거든요. 대혼란이라. 근데 중간에 흔들어 버리셨어요. 그래서 작년에 평가원 원장이 교체가 되고 수능 출제 감독 과장이죠. 수능 출제 수능 담당 과장도 바뀌고 하면서 맨 처음 내놓은 얘기가 이겁니다. 자, 이거 보세요. 요거. 이건 이제 지금 당장 뭐 대통령이 새로운 사람이 되더라도 어쨌든 이 방향으로 가긴 갈 거라서 이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다 공통입니다. 첫 번째, 킬러 문항을 배제한다. 여기서 이제 킬러 문항으로 나왔던 것들이 이제 뭐 경제도 있고 법도 있고 과학도 있고 기술 지문도 있고 다양하게 이제 교육부에서 체크해서 줬는데 어쨌든 킬러 문항을 배제한답니다. 그런데 이전에 우리가 킬러 문항이란 게 뭐였냐 하면 주로 독서였어요. 주로 독서. 오늘 제가 이제 독서 지문을 하나 준비할까 말까 하다가 독서 지문을 준비 안 했는데 나중에 어떤 기회가 되시면 그냥 인터넷에다가 수능국어 비문학 킬러라고 검색하시면 블로그에 그런 지문들이 많이 뜰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기가 막힐 거예요. 고등학생이 이런 걸 읽어야 된다고? 제가 집에서 이렇게 수업 준비를 하고 있으면 저희 와이프가 여보 뭐해? 하고 이제 옆에서 봐요. 뭐야? 나 수업 준비하는 중이야. 아니 강사 경력이 20년 차인데 아직도 수업 준비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수업 준비 안 하면 나 못해. 뭔데? 한번 봐봐. 저요. 뭐 무슨 막 전자기파가 나오고 무슨 반도체가 어쩌고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 어쩌고 저쩌고 뭐가 이렇게 뭐 가집단 모집단 어쩌고 뭐 이런 지문들이에요 다. 아니 이걸 왜 당신이 해? 아니 이걸 가르쳐야 돼. 아 이걸 왜 당신이 하냐고. 국어니까. 국어인데? 근데 왜 이걸 해? 왜냐면 집에서 뭐 하고 있냐면 그거 논문 받아서 읽고 있거든요. 안 그러면 애들은 설명을 못 합니다. 저도. 그런 정도의 지문들이에요. 그걸 배제하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 이거 보세요.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수능의 흐름이 어떻게 됐냐 하면 독서 난이도는 낮아졌어요. 아마 올해 수능 지문 읽어보시면 뭐가 어려워? 하나도 안 어려운데? 안 어려워요. 읽을만 합니다. 반대로 킬러 문항 배제하고 교과 과정에 충실하게 출제하라고 했더니 문학이 어려워졌어요. 자, 이게 어느 정도 어려운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거기 아마 있을 텐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요건 작년 수능에 나온 수필입니다. 제목은 유한준의 이즘을 논함이라는 수필이에요. 제가 여기 한 몇 줄만 읽어볼게요. 너는 있는 것이 병이라고 생각하느냐? 있는 것은 병이 아니다. 너는 잊지 않기를 바라느냐? 잊지 않는 것이 병이 아닌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잊지 않는 것이 병이 되고 있는 것이 도리어 병이 아니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하는 모르겠죠, 그죠? 이게 수능날 나온 지문입니다. 예, 간장공장, 공장장은 공장장이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거. 이런 지문을 수능 현장에서 애들이 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죠? 자, 그 다음 이제 선지 파악을 어렵겠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요거 한번 같이 읽어 드릴게요. 자, 이게 선택지 하나입니다. 선택지 하나만 넣었어요. 2차 조사 결과에 선거일 9일 전에 비후보 A부와 오차범인의 경합이라고 보도하는 것은 다에 위배되지 않고, 3차 조사 결과를 선거일 4일 전에 표현하는 것을 보도하는 것은 가히 위배되지 않는군. 일단 따져야 되는 게 두 가지죠. 2차 조사 결과 따로, 3차 조사 결과 따로. 근데 그게 다에 위배되냐 안 되냐, 가에 위배되냐 안 되냐를 또 따져야 돼요, 또. 이게 수능 국어입니다. 이게 수능 국어. 그래서 아까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문학은 지문의 이 비연계 지문 난이도를 높여놓고 선택지의 변별력까지도 높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난이도를 예전에는 독서, 지문 몰빵으로 어렵게 냈다면 지금은 다양한 요소를 통해서 어렵게 내고 있다. 자, 그래서 자 보세요. 그래서 지금 이게 올해 오답률 베스트인데, 자, 여기 1위부터 지금 요 글자 요거만 잘 보시면 됩니다. 원래 예전에 독서가 아예 이 국어를 지배하고 있을 때는 1위부터 10위까지 다 독서였어요. 근데 보시면 독서, 문학, 독서, 문학. 보이시죠, 지금? 이게 오답률 순서인데, 여기에서 지금 앞에 있는 이 독서, 여기 독서까지 한 3문제까지는 왜 오답률이 높은 거냐? 시간이 부족해서 찍은 거예요.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절대. 왜냐하면 얘가 정답이 1번이라서 오답 1입니다. 알겠죠? 왜? 찍으라 그러면 1번 안 찍거든요. 3번이나 4번 찍지. 그래서 3번이나 4번의 반율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얘는 2번이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3번 보세요. 3번 훨씬 많죠? 다 찍은 거예요, 이거 다. 그러니까 얘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여기는 이 문제가 시간 안에 못 풀기 때문인 거고, 사실상 1이라고 하는 건 문학인데, 자, 문학 한번 보실게요. 문학은 정답이 2번이라 한 반 정도가 이걸 찍었어요. 그런데 보시면 꼭 한 문제, 꼭 두 문제 정도는 오답률이 높습니다. 왜? 선지를 꼬아놨거든요. 그래서 자, 여기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단순히 독해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도 같이 풀어봐야 되는데, 문제를 그냥 푸는 게 아니라 많이 풀어보긴 해야 돼요. 그래서 자, 정리 한번 드릴게요. 국어를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쭉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같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다 같아요. 일단 공통과목을 완벽하게 학습하는 게 중요하다. 왜 공통과목이 중요하냐 하면, 요 앞쪽에 제가 데이터 하나 빼먹었는데 요 점수 한번 보시겠습니다. 똑같이 95점이에요. 보이시죠? 화법과 작문입니다, 둘 다. 자, 요건 실제 데이터입니다. 지금 제가 가상으로 만든 게 아니라 다 실제 데이터예요. 채점 결과 가지고 다 확인한 거니까. 얘는 공통이 73점, 얘는 공통이 71점, 얘는 선택이 22점, 선택이 24점입니다. 합치면 95점은 똑같은데 얘는 공통을 잘 봤고 얘는 선택을 잘 봤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요렇게. 공통 과목이 1점 더 유리하게 나왔죠? 그래서 모든 과목의 시작은, 특히나 국어는 화법과 작문과 언어의 매체를 뭘 선택하고 뭘 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거, 일단 공통 과목에 대한 완벽 학습이 돼야 됩니다. 문학과 독서가. 그러면 여기는 이 공통 과목은 뭘 가지고 하는 거냐? 이 공통 과목에 대한 학습은 뭘로 가지고 하는 거냐? 고1도, 고2도, 고3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겨울방학은 무조건 기출문제 쓰셔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예비 고1 있고 예비 고2와 고3이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구분했냐면 입시 체제가 달라서 아닙니다. 그냥 예년부터 저는 이렇게 구분하고 봐요. 고1은 시작하자마자 고3 수능 기출 푸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아게 되면 지문도 어렵고 문제도 많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시중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기출 문제를 모아놓은 문제집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제가 이제 가장 많이 사보라고 하는 게 매삼비 매삼문. 이게 이제 매일 세 지문씩 푸는 비문학, 매일 세 지문씩 푸는 문학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앞에 예비라고 붙어 있는 교재가 있습니다. 이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기출 중에서 어려운 것만 좀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시는 학부모님들은 이번 겨울방학 때 무조건 이걸 한번 풀리시는 게 좋다. 왜냐하면 문학도 독서도 그냥 중학교 때까지 배웠던 여기 있는 이 수준에서 한 계단 올라가고 한 계단 올라가고 한 계단 올라가면 고3이 되는 게 아니라 중3에서 고1 올라갈 때 벽을 타야 됩니다. 그냥 계단을 한 발 딛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벽을 넘어야 돼요. 그냥 넋놓고 있다가 뭐 국어는 한국어니까 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고1 올라가면 난리 납니다. 그리고 그 후가는 고1에 올라가자마자 오는 게 아니라 고3 가면 와요. 고3 가면. 그때 가서 후회하기 전에 고1 때부터 수능이라는 게 뭔지를 계속 맛보이시는 게 좋다. 그냥 교과서에 관련된 내신 때 되면 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겨울방학 때 무조건 이 예비 매삼비 예비 매삼문 아니면 뭐 그런 거 많아요. 뭐 자이스토리 마더텅 이런 기출문제들이 많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기출 모아놓은 걸 반드시 풀이시는 게 좋다. 근데 그럼 왜 이 교재냐? 다른 교재들은 그냥 챕터별로 돼 있는데 얘는 매일매일 풀도록 잘라놨으니까 어머님께서 확인하시기 좋아서 그냥 매일매일 거기 위에 날짜 적고 오늘 이거 다음날 이거 이게 다 잘라놨어요. 다 잘라놨으니까 어머님들이 관리하시기 편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풀어 이렇게 하시기가 좋아서 몇 지문 풀릴까 뭐 두 지문 풀릴까 세 지문 그냥 거기 있는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앞에 어떻게 오답 정리하는지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관리하시기 편해서 이 교재를 추천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풀이시게 맞고 고2, 고3은 당연히 고3 기출을 풀리셔야 되는데 고3 기출을 우리 이제 고2 올라가는데 사실 고3한테 기출 풀라고 하는 건 사실 너 아침밥, 점심밥, 저녁밥 먹어라 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사실 기출은 고2 때 올라갈 때 풀어야 돼요. 왜? 고3은 이따 고3은 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2월 달부터 수능 특강 나와요. 지금부터 풀어도 한 달 반밖에 없어요. 2월 달부터 수능 특강 풀어야 되거든요. 수능 특강이 300페이지짜리 책 3권이에요. 그걸 6월 평가원까지 다 풀어야 됩니다. 거기까지 시험 범위라서. 그래서 원래 고3 올라가기 전에 기출이 한 바퀴 이상은 끝나 있었어야 돼요. 여기서 한 바퀴나 하면 최소 5개년.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수능까지. 요렇게 해서 3개의 시험에 한해 한 바퀴는 끝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고2 올라가신 어머님들은 이번 겨울방학 이용해서 한 바퀴를 끝내시라. 좀 어렵다 하더라도 끝내시면 되고 너무 어렵다 싶으면 학원 보내주시면 됩니다. 학원에서 할 거니까. 그래서 하는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은 매삼비, 매삼문이라는 교재가 있어요. 그걸 풀리셔도 되고요. 그리고 저는 생각에 이 교재는 좀 얇아요. 양이 좀 적어요. 그래서 마더텅 중에 검은색으로 돼서 문학과 독서가 나누어져 있는 교재가 있어요. 이게 이제 왜 교재를 달리하냐면 고1은 일단 푸는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날짜별로 관리하시기 좋으라고 저 교재를 추천드린 거고 고2, 3은 왜 마더텅을 추천드렸냐면 뒤쪽에 지문 해설이 매우 상세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학하기가 좋아요. 지문 구조도 분석해놓고. 그래서 이렇게 풀리시는 게 맞다. 그래서 이번 방학 동안에 무조건 기출을 풀리시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선택 과목 아까 전에 선택하는 얘기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EBS의 효율적 학습인데 요거는 이제 하나 꼭 기억하시고 예비 고1, 예비 고2 어머님 잘 들으세요. 고1, 고2는 EBS 교재 안 풀어도 돼요.
선생님 올해 나온 수능 특강 풀어놓으면 아이가 고3 때 돼서 도움받지 않을까요? 아니요. 교재는 매년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수능 특강 애한테 풀리셔서 고문하지 마시고, 그건 고문이에요, 고문. 왜냐면 교재가 너무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기출문제 풀리시는 게 맞고요. 고3 어머님들은 잘 들으세요. 이 EBS가 아까 말씀드렸던 2월 첫 번째 주차에 보통 나옵니다. 설 연휴 끝나자마자. 나오자마자 구입해서 그때부터 풀리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6평 전에 안 끝나요. 6평까지가 다인데. 그래서 무조건, 그러면 이제 다시 정리하면 예비 고2는 기출문제를 충분히 풀어볼 것. 예비 고3은 마더텅을 사서 풀되 아까 했던 것처럼 6월, 9월 수능에 해당하는 것만 풀 것. 왜요? 거기에 교육청 문제가 섞여 있어요. 그건 빼시고 6월, 9월 수능 문제만 골라서 푸세요. 왜? 시간이 없어요. 빨리 풀고 수능 특강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학년별 달라요. 자, 다시 정리하면 예비 고1은 요거 사서 풀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예비 고2는 얘를 사서 풀리시면 되고요. 예비 고3은 이것 중에 6월, 9월 수능만 골라서 풀리시면 되고 2월 달에 EBS 교재 나오면 EBS 풀리시면 된다. 자, 수업 빠르게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고3이니까 고3부터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고3은 이렇게 개월을 챕터를 3개로 나눠서 이렇게 3번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1, 2월 달 동안은 기출문제, 우리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저 기출문제를 제가 영역별로 난이도별로 다 잘라서 1월 달 한 바퀴, 2월 달 한 바퀴, 2바퀴를 돌려요. 그래서 각 주마다 테마가 정해져 있고 그 테마에 맞춰서 한 달, 2달 돌린 다음에 수능 특강을 3월부터 같이 시작을 합니다. 이 중에서 이제 아이는 문제를 다 풀겠지만 저는 그 중에 출제 가능성이 높은 지문만 골라서 풀어줄 겁니다. 그리고 출제 가능성 높은 지문을 골라서 풀면 그것만 수능에 나와요. 지금까지 그래왔어요. 한 번도 제가 풀어주지 않은 지문에서 수능이 나오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나 수능에 나오지 않은, 예, 하신 수능에 안 나왔습니다. 예. 제가 풀어준 것만 나왔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렇게 수능 특강 풀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실전 모의고사 돌릴 거다. 자, 이제 이게 이제 우리 대치동에서 들었던 친구가 저에 대해서 써준 이야기인데, 이게 훅인데 제 수업을 너무 잘 표현하는 것 같아서 제가 여기다 넣어놨거든요. 뭐 보시면 알겠지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오직 딱 하나의 방법으로 모든 작품을 해석한다. 독서의 경우에는 최대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알려주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친구는 이제 재수생이었네요. 보니까 방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아까 똑같은 얘기죠. 그죠? 똑같은 얘기. 그런데 이건 저희 국어생들 다 마찬가지예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담당하신 선생님들도 다 똑같습니다. 저희가 다르게 수업을 하지 않아요. 다만 맡은 학년만 있을 뿐이지 똑같습니다. 결국에 방법적인 측면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된다. 그래서 제 수업도 나머지 선생님 수업들도 다 똑같아요. 거제 검사하고 피드백 한 다음에 주간학습지 모의고사 이런 거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고3은 원체 봐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으로 동영상을 더 만들어 준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제 홈페이지가 따로 있고요. 제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인강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친구들도 아마 복습 동영상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고3은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학교별로 따로 내신 대비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수능 특강이 내신범인데 다 찍어줘요. 전체를 다 찍어줄 거라 제가 수업 시간 안 했는데 학교는 수업 시험이 들어가 인강 다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성적표와 함께 나가게 된다. 자, 그래서 수업은 1월 1일 날 수업을 해야 되나요? 네, 고3이니까요. 노는 거 없습니다, 고3은. 추석에도 공부합니다. 딱 한 번 설에 쉽니다. 명절은 보내야죠. 추석 때 안 놀 거라서. 그래서 고3은 1월 그 설날을 제외하고는 빨간 날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뭐 수강위는 따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고1, 2 수업은 1월 4일 토요일부터 수강이 됩니다. 시간표는 뒤쪽에 제가 넣어놨는데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저보다도 우리 고1, 2 선생님들이 관리를 더 잘해주세요.
그래서 항상 뭐 필요한 개념 학습하고 맞춤지도 하는데 특히나 그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선생님들은 아마 우리 아까 했던 그 스터디 플러스 말고라도 한 번 더 부를 겁니다. 학원에 무조건. 모든 수강생을 다요. 그래서 한 번씩 더 불러서 줬던 주간 모의고사를 다 개별 피드백 해주실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렇게 철저하게 꼼꼼하게 관리를 해주실 거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예비 고1은 수업 내용이 문학 독서니까 이렇게 진행이 된다. 고1, 고2가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래서 예비 고1은 접근 방법 위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고 고2는 내신 대비다 생각하시면 돼요. 미리. 그래서 교과서에 배워야 될 내용들을 미리미리 정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표는 8지 커리큘럼이 있는데 이 커리큘럼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표는 이렇게 고1과 고2는 시간표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시간에 들으시면 되고 나중에 학기가 시작하면 고1, 2는 학교별로 시간표가 바뀔 거예요. 학교별로. 대신에 고3은 아까 했던 것처럼 학교하고 상관없이 진행을 할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연락처 넣어놓은 이유는 이제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을 하시거나 고1, 2는 요 분들한테 연락을 하시면 아마 상세하게 상담을 드릴 거예요. 드릴 건데 중요한 건 방학 동안에 이번 겨울방학이 중요합니다. 항상 겨울방학이 제일 중요해요. 기간도 길고 할 수 있는 것도 많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차근차근 국어 문제 푸셨으면 좋겠고 아까 제가 이제 드렸던 말씀 중에 그것만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결국에 고1, 2 됐던 고2, 고3이 됐든 간에 그냥 단순히 학교에서 하는 내신만 가지고 대학 갈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결국에 수능 성적이 없이는 못 가요. 그건 국어만이 아니라 수학,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번 방학 동안에 수능을 좀 잡고 들어갈 수 있도록 수능 공부를 해야 학교에서 나온 내신도 외부 지문이 나와도 외부 문제가 나와도 충분히 풀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일단 마치겠고요. 다음 우리 수학쌤 나오셔서 수학 관련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국어를 가르치는 최창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